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최근에 서울 모 지역에서 지하 매설물 열수송관이라고 이야기하죠. 파열, 파손 사고가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최근에 또 뭡니까? 공동구, 통신 관련 공동구 화재 뭐 이런 거. 그리고 지하에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전력구가 있을 수 있고 도시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각종 이런 어떤 지하 매설물의 어떤 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지하 터널, 지하철, 지하 공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상에서 함몰 현상, 일명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하죠. 싱크홀. 또 이런 게 있었죠. 최근에 뭐 서울의 모 지역의 어떤 유치원이 인근의 터프기 공사 현장 때문에 붕괴된 사례도 있었고, 또 모 지역에서는 아파트 주변의 도로가 인근의 어떤 건물 현장의 터프기 때문에 집안 침하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하에 상당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크게 한번 살펴보면은 지하에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터널인 경우에는 현재 집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과거에 했던 집안이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신도시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성토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터널이 이렇게 굴진이 되거나 또는 지하에 이런 매설물이 시공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의 침하량하고 이 부분의 침하량은 다르겠죠. 이 부분의 침하량은 크고 이 부분의 침하량이 적을 수도 있고, 또 터널 굴진인 경우에는 여기서는 좀 안전한데 가다 보면 매립 집안을 만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상부 집안이 어떻습니까? 싱크홀,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자, 이런 집안들을 우리는 복합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합 집안. 그 외에 이제 뭐 터프기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짧고, 오늘은 이 열수송관 파열 또는 상하수도 갈로 파손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7회 시험이 어떻습니까? 1월 말에 있죠. 1월 말에. 이번 시험은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통상 2월 5일에서 2월 15일 사이에 일반적으로 시험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1월 말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이러한 지하 매설물 사고가 충분히 예상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그 TV라든가 어떤 그 뉴스 상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갈로 파손, 갈로 파열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노후갈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노후갈로. 자, 갈로는 오래 지나다 보면은 물이 통과하면서 갈로 내부에 스케일이 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수도관이나 맑은 물은 좀 덜한데 하수도관인 경우에는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간 정부가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은 자, 강간이 되었던 주철간이 되었던 콘크리트 간이 되었던 이 속에 항산염 물질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이 간정을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부식.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노후 관로는 이 간정 부식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인의 어떤 부식에 의해서 자, 이 스케일을 끼면은 갈로의 단면이 당초의 단면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통수 단면이 적어지면서 압력이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간 어떤 일부분에 핀홀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큰 구멍이 생기면서 이 갈로가 파열되는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원인은 지하 수위 저하. 자, 우리가 어떤 도심지에서 어떤 갈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도로가 있으면은 인도가 이렇게 보통 있죠.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 하부를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면은 이 속에 흙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갈로로 꽉 들어차 있죠. 이 갈로 속에는 뭡니까? 쌍수도 갈로. 쌍수도 갈로도 현재 살아있는 게 있고 죽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묻었던 간을 지금은 쓰지 않는데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새로운 갈로를 매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수도 갈로, 이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행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매설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서 흙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여기 뭡니까? 통신갈로도 있고 전력구 갈로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많은 어떤 매설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심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접에 어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지역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자, 여기에 어떤 간이 매설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특히 도심지에서는 아주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지하 구조가 들어가고 고층 건물이 들어가면서, 자, 이 건축 구조물에 어떤 것을 하냐 하면은 여기서 지하수가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다가 배수 처리를 합니다. 영구 배수 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영구 배수 공법을 해서 물을 모아서 어느 한 곳에다가 집수해서 집수정을 만들고 여기 펌프를 설치해서 이것들을 외부로 이렇게 배제를 하죠. 펌핑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양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러한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배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당초에 여기에 이런 지하수가 있었는데 이런 요인 때문에 지하수가 이렇게 저하를 합니다. 지하수가 저하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갈로 하부에 있는 이 흙들을 유실시켜 버리죠. 유실시켜 버리고, 자, 이 간 하부에는 어떻습니까? 이 간 하부에는 거의 공동 현상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상부에 교통 하중이 작용한다든가 또는 비가 와서 우수가 침투하면은 이 공동 현상은 가중되겠죠. 점차적으로 증대하면서 이 갈로를 이동시키거나 갈로였던 이음부가 탈골된다든가, 즉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간이 파손이 일어나는 그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히 관심 쏟아야 될 부분들은 이 지하수 관리,